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메타 물질 렌즈 이렇게나 발전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 주제를 2년 전에 다루고 싶었어요. 처음 제가 메타 렌즈를 긴급과학으로 소개를 드리고 난 뒤에 사실은 상용화까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정말 제가 학회를 갔다가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라는 연구가 발표가 돼서 이거를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하신 분이 한국인 박사님이셨어요. 메타렌즈의 거장이시죠. 페데리코 카파소 교수 연구실에 있는 한국인 박사님이 발표를 하셔가지고 저희 랩미팅에 나와주실 거를 부탁을 했었는데 나오시기로 했거든요. 나오시기로 했는데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지체돼서 한 번은 이렇게 짧게라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좀 더 딥하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더라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메타렌즈의 진화입니다. 요거 바로 초방막 평면 렌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렌즈 뭐겠습니까? 뭔가 볼록한 돋보기 같은 볼록한 형태를 갖춰야지 렌즈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메타렌즈는 초방막으로 평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거의 이제 최정상급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하버드의 페데리코 카파소 연구실인데 거기서 만들었어요. 이만큼이나 큰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다. 그때는 뭐 요 정도의 사이즈였죠. 근데 요 정도의 사이즈를 이제는 양산할 수도 있게끔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이 됐다. 사실 이 메타렌즈의 중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페데리코 카파소 교수겠죠. 처음으로 메타렌즈가 정말로 상용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를 했었던 하버드의 연구진들인데 이 연구진들이 실제로 메타렌즈라는 스타트업 회사도 차려서 지금 정말 상용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렌즈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긴급과학의 초방막 메타렌즈 한번 옛날 거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연구들까지 나왔는가 대표할 수 있는 연구들을 몇 개 갖고 왔어요. 2021년에 나노레터에서는 어떤 연구를 했었느냐, 이 초방막 평면 렌즈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카메라를 대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메타렌즈로 줌렌즈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요걸 한 거야. 대단하죠? 요거를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코넬 대학이랑 삼성종합기술원의 연구진들이 코업을 해가지고 메타렌즈로 메타 줌렌즈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포커싱하는 거리가 달라지잖아. 뭘로 다르게 하느냐? 바로 요 안에 메타렌즈가 있고 그 안에다가 뭘 채웠냐면 리퀴드 크리스탈, LCD 있죠. LCD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잖아요. 액정 디스플레이. 그 액정을 여기다 채운 거예요. 왜냐면 액정이 교류 전압을 집어넣으면은 교류 전압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액정의 굴절률이 바뀝니다. 이 액정의 굴절률이 바뀌면 이 메타 렌즈의 어떤 공진 모드가 바뀌면서 공진 모드가 바뀌는 메타 렌즈의 특성에 의해서 메타 렌즈의 포커싱 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굴절률이 바뀌면 중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전압을 바꿨을 때 포커싱이 되는 거리가 실제로 바뀌더라. 이게 이제 굴절률이 바뀌기 때문에 빛의 위상이 바뀌는 거를 보여주면서 리퀴드 크리스탈에 의해서 어떤 위상이 바뀌는 걸 보여주면서 그거 덕분에 초점 거리가 조정될 수 있다. 전압을 이용을 해서 기계적인 줌렌즈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압을 이용을 해서 줌이 가능한 초방막 평면 메타 렌즈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2021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 뒤에 어떤 연구가 있었느냐? 양산이 가능한가? 왜냐면 양산이 가능해야 아무리 초방막 평면 렌즈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렌즈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양산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양산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정말 대표된다고 하는 논문이 바로 이겁니다. 2023년 네이처 메터리얼즈에 무려 포스텍의 로준석 교수 연구팀과 고려대 서울대 연구진들이 양산이 가능한 공정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썼어요. 인프린팅 기술을 썼는데 인프린팅 기술을 쓰게 되다 보면 이제 레진을 이렇게 나노 스트럭처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얘 자체가 갖고 있는 굴절이 너무 낮아. 근데 메타렌즈를 만들려면은 고굴절률의 나노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턴 자체는 레진으로 만들 때 TiO2라 그래서 굴절률이 높은 물질을 코팅을 한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양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산 방식을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약간 스탬프를 만드는 거예요. 스탬프. 나노 구조를 만드는 스탬프를 만드는데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을 해서 일단 스탬프를 만들 마스터를 만드는 거죠. 마스터. 요 마스터가 요겁니다. 요거를 일단은 나노 패턴을 미리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거야. 몰딩을 계속 복제를 해갖고 이 복제된 몰딩에다가 아까 레진을 코팅을 하죠. 이제 UV 처리를 해주고
하면은 이제 떼내면 계속 무제한 복제할 수 있는 나노 구조 공정이 가능하죠. 만들어진 나노 구조의 메타 렌즈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굴절률의 나노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TiO2로 이렇게 코팅까지 하면은 실제로 가시광선에서 작동할 수 있는 메타 렌즈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양산된 제품의 사진,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만든 양산에 성공한 사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렌즈 만들 때 유리를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깎잖아요. 요게 아니라 찍어내는 거야, 그냥. 찍어내서 보시면은 VR에 들어갈 만한 이제 근거리 디스플레이 렌즈를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가시광선에서 블루, 그린, 레드가 이미지가 잘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타 렌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양산의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제 메타 렌즈로 뭘 더 해볼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이 이 메타 렌즈를 이용해서 뭐까지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여기까지 눈을 돌리는데요. 바로 그래, 우주를 보자. 천체망원경에 메타 렌즈를 써보자. 해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천체망원경의 렌즈를 메타 렌즈로 바꾸려면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시도가 2023년에 나노레터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80mm짜리 아퍼처 메타 렌즈를 만들어서 천체망원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고 2023년에 나노레터에서 발표가 됐고요. 요거는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실제 만들어진 메타 렌즈의 모습입니다. 80mm짜리 대형 메타 렌즈를 만들어서 천체망원경에 원래 기존 렌즈를 빼고 메타 렌즈를 껴서 달을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달을 보는 실험을 했더니 조금 뿌옇긴 하지만 달을 볼 수 있었다. 대단하죠? 찍어서 양산할 수 있는 메타 렌즈를 이용을 해서 달을 보는데 성공했다 하면서 나노레터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질세라 메타 렌즈의 거장인 하버드의 카파소 교수 연구진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버드에서도 사실은 이미 본인들이 만든 메타 렌즈를 이용해서 우주를 보는 일을 2022년에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 1월에 ACS 나노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0mm 직경의 메타 렌즈를 만들어서 우주를 보는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은 페데리코 카파소가 교신 저자로 있고 또 다른 교신 저자면서 이제 제일 저자가 바로 한국인 박준석 박사님께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은 100mm면은 정말 크거든요. 반도 주체 공정으로 하기에 쉽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딥 UV 소스를 이용을 해서 왜냐면은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패턴할 수 있는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딥 UV를 써서 포토리스그라피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식의 메타 렌즈가 되겠죠. 이걸 이제 100mm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포토 마스크가 여러 개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는 포토 마스크 7개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번 한 25번 정도 찍어가지고 100mm짜리 나노 구조를 패턴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된 레지스트를 이용해서 깎아냅니다. 일단은 알루미늄 먼저 깎아내고 원래 최종적으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유리를 깎아내야 되는데 유리를 아주 깊게 깎아내기 위해서 1.5 마이크로 수준으로 깎아내기 위해서 마스크 형태로 알루미늄을 먼저 깎은 거죠. 깎은 다음에 이 알루미늄이 마스크가 돼서 그대로 깎아내리면 유리 기판의 메타 렌즈를 만드는데 성공한 거죠. 대형 메타 렌즈를. 양산도 가능하겠죠. 이런 기술을 쓰면.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100mm짜리 메타 렌즈의 모습입니다. 탁구체랑 비교했을 때 정말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나노 구조의 유리로 만들어진 형태다. 실제로 일반 렌즈랑 비교했을 때 진짜 얇죠. 왜냐면 나노 구조만으로 렌즈를 만든 거기 때문에 초방막의 평면 렌즈인데 똑같은 성능으로 만들었는데 두께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압도적인 질량 대비 성능. 그래서 하버드에서 우주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뭐냐? 태양을 본 거예요. 태양을 바라봤더니 흑점 같은 것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잘 보이더라. 요건 뭐겠습니까? 바로 성운입니다. 북아메리카 성운을 메타 렌즈를 이용을 해서 찍어봤어요. 잘 찍히다. 달도 아주 깔끔하게 달이 찍혔습니다. 이 결과가 2024년에 ACS 나노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아주 재밌는 우주 관련 빅 이벤트가 있었죠. 개기일식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의 연구진들이 직접 만든 메타 렌즈 기반의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개기일식을 촬영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논문으로 나오지 않았고 며칠 전에 박준서 박사님이 링크드인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정말 메타렌즈가 상용화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과연 이 메타렌즈 기술 어디까지 발전할 것이며 과연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은 언제일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말 많은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메타렌즈와 메타 물질을 이용을 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왔고 실제로 이거를 상용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메타 물질 기술, 메타렌즈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을 거라는 느낌이 벌써 다가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메타렌즈로 노래 한 곡 써주세요, 공주님.